경제신문 지켜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기사 이거 봐야겠죠.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잠정 실적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죠. 예상했었던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4.5% 올랐습니다. 더 뛰어넘은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반도체도 좋았고 원화 약세 효과도 봤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선방한 실적 덕분에 주가는 장중에 5만 원 돌파 시도도 하고 있죠. 지금도 열심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도 잘 가고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장비 소재 할 것 없이 다 오르고요. 특이한 것은 사실은 이제 휴대폰이나 가전 쪽은 실적이 우려감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아이폰 부품 업체나 휴대폰 부품 업체들이 다 강한 오늘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날에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셌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내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좀 좋게 나오려나? 현 시장에서는 6조 원 전후 정도, 제발 5조 6천원만 좀 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6조가 넘 6조 4천억인가요?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측면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그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선방했다는 측면에서 현 시장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오늘 주가 대단히 또 긍정적이죠, 그죠?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SK하이닉스와 조금 컨셉이 좀 다른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지만은 꾸준히 이렇게 시차를 두고 모아가시면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잠정 실적 발표는 우리 시장이 대단히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전략 질문을 드리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더 싸진 가격이 한 번은 오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웬걸요, 그 기다리셨던 분들은 언제 오냐 하실 거예요. 오늘 5만 원 장중에 돌파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사요? 좀 더 기다릴까요? 사실 주식의 미래의 어떤 가격 형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참 더 빠질 수도 있다, 아니면은 반등이 위로 나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항상 결과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싸다라고 판단되면은 이러한 경우 같으면은 분할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거죠. 왜? 주가 회복에 대한 담보력이 있다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삼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코로나19 흐름에 대한 부분하고 확진자에 대한 부분하고 조금 유럽과 미국하고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가 또 뭐라고 그랬죠? 유가의 동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만 좀 해소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항공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은 전체적인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시작이 어렵다는 게 무섭다, 조금 더 빠진다, 기다리면 그 가격 안 오고요. 간다 과열됐을 때 좋다 이 이야기가 만연했을 때는 오히려 급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펀더멘탈 가치 대비했을 때 여전히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라는 관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블록딜 소식 두 가지가 있어서요.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테마색이 블록딜을 했죠. 이번에는 3대 주주인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350만 주 블록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도 금지가 되어 있고 펀더멘탈 강화로 앞으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고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블록딜 해도 받아갈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초기 투자자잖아요. 이제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측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변동성이 나오죠. 네, 변동성 밑으로 좀 나오죠.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제 3대 주주죠. 3대 주주 원 에퀴티 파트너스가 350만 주 대량 물량을
시간 외로에서 블락딜을 진행한다. 할인율은 7에서 8%다. 그 가격이 얼마냐면은 76,800원. 예. 78,500원이니까 현재 가격보다 조금 밑에니까 당연히 밑으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블락딜이 끝나고 난 뒤에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분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다. 상해 전망이 지배적인 그 시장 의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락딜 후에 매수 관점 유지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셀트리온 3사에 대해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만약에 하나만 산다면 어떤 거 사시겠어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헬스케어.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35.7% 들고 있기 예.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서정진 회장한테 가 있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블록딜 소식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CJ E&M이 보유하고 있는 8% 주식을 블록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어제 장 마감된 이후에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1,659억 원의 투자 실탄을 장전한 상태.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많이 네. 빠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요 부분은 그 225만 주 처분으로 인해서 1,659억 원의 돈을 확보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CJ E&M. 주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돈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데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 흐름이 좋게 예상이 되는 거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인트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략적 파트너, 그 재무적 투자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전략적 파트너가 지분을 인수해 가면은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단어는 재무적 투자자라는 겁니다. 재무적 투자자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엑시트. 지분을 확보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빠져나가는 거, 돈을 버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스튜디오 드래곤 빠집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관망이죠. 당연히 관망이죠. 오늘 빠졌다고 사는 게 아니죠. 쭉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했을 때 어떻게 한다? 매수에 들어간다. 왜냐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다양한 글로벌 콘텐츠 회사 기업들과 협약이 돼 있고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난 뒤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켜봤다가 어느 정도 하방 확보하면은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전략을 삼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CJ E&M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네네네. 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의료업계 산업이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온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카카오에 해당되는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건강 상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무료 서비스이긴 한데 네. 이제 이 변화의 바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그런 기사입니다. 미국은 메디케어 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현재 구간. 그래서 국내에서 이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라는 관점인데요. 투자 네. 아이디어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 인선정보라든가 그리고 네오팩트라든가 뭐 기타 관련된 종목들 더불어서 유비케어 이런 종목들도 주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원격 의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좀 파악을 해보면은 이 코로나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대단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좀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사실 전염병이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도로인 제4차 산업혁명의 도로인 5G가 되는 거죠. 원격 의료 당연히 주목이 되는 거죠. 그 언택트. 그래서 이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이제 그 네이버의 일본과의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라인 헬스케어인가요? 거기 부분이 좀 주목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비케어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뭐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뭐 진료 진단, 뭐 기록 이런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인데 유비케어 상당히 좋고 나머지 네오팩트나 인성정보가 주가가 상당히 다이나믹한데요. 트레이딩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가지고 온 변화의 바람 중에 이제 하나이죠. 언택트 소비도 말씀을 주셨고 의료업계도 사실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원격 의료 바람이 조금 더 앞당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긴 호흡으로 놓고 볼만한 기업들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곽영훈 부장께서는 유비케어와 네이버 보고 계시네요. 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네.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은 매도 폭탄은 진정이 되는 모양새가 요 며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변화되는 게 물량이 크진 않은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담아가고 있고요. 삼성그룹주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도 특징적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담고 있고 IT 관련 기업 이렇게 담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인 코스피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투자자 관점에서 모아가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LG화학, 삼성, SDI 그 2차 전지 배터리 그죠? 예, 전기차 배터리 측면에서 텀을 두고 계속해서 모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인데 두 개 하나 더 붙는 게 무선 이어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조금 그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나지만은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 특히 LG화학의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배터리 지금 점유율이 부분에서.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외국인 코스닥 쪽에서는 HLB 트레이딩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뭐 좀 이뮤노밋이라든가 HLB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SD팜 같은 경우에도 뭐 항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수급적으로. 그래서 BH 가을에 그 아이폰 나온다고 하는데요. OLED 쪽 주목받는다 말씀드리고 메리톡스는 ITC 소송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6월 달 정도 보고 있어요. 보톡스 균주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전에는 주가가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현상적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용상의 일정은 6월 전후로 해서 어떤 방향성이 또 정해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 이어폰, ITM 반도체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예, 2차 전지 관련주예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HDC 현대산업 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도 네. 아마 강한 모습일 거예요. 중국 소비주가 오늘 동반해서 강한 모습인데 이름을 올리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솔브레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봤던 종목이고요. 테크윙이나 KH바텍, IT도 많이 담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어떤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은 유상증자 있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당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항공주가 먼저 올라야 되고 재무적인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가격은 싸지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좀 지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해요. 예. 삼성전자 모아가자, 아모레퍼시픽 트레이딩하자. 지금은 트레이딩이죠. 인프라 투자, 두산인프라코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트레이딩하자. 장기간 끌고 갈 경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솔브레인 좋죠, 그죠? 트레이딩 관점 유의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ENF 테크놀로지 가치가 저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윈 반도체 관련이죠. 반도체 관련주가 주목받죠. 5G와. 그래서 KH바텍, 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힌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해주는 종목을 계속 보는 이유는 그들이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많이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같은 종목은 아니지만 공통 섹터라고 본다면 반도체 관련주, 폰 관련주라는 점 좀 정리해드리면서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